네, 정부가 투자 펀드와 대출까지 3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들여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과거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던 벤처 붐이 다시 조성될지 관심인데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그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내놓게 된 배경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예. 또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것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창업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질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과잉 내수 자영업 위주로 창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투자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융자 위주로 돼 있어서 예, 예. 그 자금 생태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회수를 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책을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내용을 보니까 벤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또 기술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뜻으로 보였거든요. 네.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대책에 이제 담겨 있는 정신을 보면 크게 세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예.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공기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또 연구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예.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하면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초기에 주로 투자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예. 또 국민들 중에는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 투자한 자금들을 나중에 상장을 한다든지 M&A를 해서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혹시 실패한 경우에도 그것이 다시 그 경험이 자산이 되게 해주겠다. 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벤처 창업을 강조한 정부는 이전에도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게 재탕이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과거 정책과의 차별성보다는 예. 어차피 과거에도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했는데 차별성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효과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을 하게 해야 되는 그 타겟 계층으로서 예. 아주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30, 40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역량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금 측면에서는 관련 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의 투자 규모를 사상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10조 원 규모의 그 펀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시면서 예. 이제 직장에서 물러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직 지식도 많고 예. 네트워크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엔젤 투자를 통해서 그 젊은 창업자와 함께 예. 창업자가 그 회사를 해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세대 간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예. 특히 이번에는 민간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벤처 그 투자 그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 위주로 하게 한 거. 예. 그다음에 팁스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면 정부가 따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방금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혁신 모험 펀드에 10조가 투자된다고 나왔거든요. 네. 10조 원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이 혁신 모험 펀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 아직 우리나라의 그 벤처 투자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3분의 1,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것을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면 이런 펀드를 정부가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 우리 그 시장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서 하는 건데 재정자금, 순수한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정책금융이라고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또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모태펀드하고 성장사다리 펀드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 이 펀드들이 그동안 투자를 해서 회수한 돈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한 3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민간 투자를 한 7조 정도 더 붙여서 예. 10조 원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특히 이 10조는 초기 기업에다가 투자 위주로 해주고 예. 이 초기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스케일업 굉장히 대규모로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이 10조 펀드하고 함께 20조 원 규모의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혁신 모험 펀드의 운영 방안을 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혁신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 중에 인재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뭐 대학이나 대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데에 아이디어가 많은 인재들, 30, 40대 위주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서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이분들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장려하더라도 전혀 경험이 없는 분 또는 취업을 못해서 창업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곳에서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경험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 분들이 첫째는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사내에서 사내 벤처 형태로 창업을 시작하면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면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업 휴직제를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보면 교수님들 또 정부 연구소 또 그다음에 공기업 이런 데에 우수한 기술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을 평가할 때는 창업을 장려한 경우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벤처 육성에는 아까 말씀하신 10조 펀드 같은 지원 방법 외에도 아무래도 좀 세금을 줄여주는 게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한 4가지 세제 지원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되는데 엔젤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5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이걸 2배로 올려서 앞으로는 3천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스카웃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중소기업은 당장 높은 급여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톡 옵션이 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살 경우, 우리 사주를 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했는데 이것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예. 또 일반 국민들도 그동안에는 그 창업투자조합이라는 것을 금융기관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 개인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일반 개인이 거기 창투조합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를 또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벤처를 꿈꾸시는 분들 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해결될까요? 네, 이것은 우리 금융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우선 제3자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예. 다른 사람을 보증을 세우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CEO 보증이라고 되게 일컫고 있는데 예. 창업자 본인도 그 창업을 위해서 그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또 보증을 쓰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는 끝까지 없애는 게 목표인데 예. 이번에 우선 정책금융기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예. 내년 상반기부터 이것을 없애고 민간 부분에는 바로 시행할 경우에 아예 대출을 잘 안 해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신보나 기보가 보증을 해주는 보증부 대출부터 예. 이런 그 보증을 없애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산을 해서 예. 전국적으로는 연대보증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연대보증을 없앴을 경우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대보증제 얘기까지 저희 어제 발표하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이야기를 오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